2021년 11월 2일 화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유튜브 방송을 또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예, 그 그렇죠. 뭐 하다 보면 좀 일이 생기거나 뭐 이렇게 좀 심경의 변화가 있거나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 방송을 하다 안 하다 그랬는데 뭐 그렇습니다. 예. 어, 앞으로 좀 유튜브 방송을 좀 할 것 같은데 그 뭐야 제가 유튜브를 좀 즐겨보는 편이거든요. 언제부턴가 유튜브를 많이 보는 것 같아. 최근에 들어서는 뭐 신문이라든가 뭐 뉴스라든가 그런 걸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냥 유튜브에 올라오는 동영상 보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그 방송을 하게 되면은 유튜브 위주로,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관심 가는 관심을 끌었던 그런 동영상이라든가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방송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그 언제까지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좀 이렇게 예정이 없는 일이 좀 많이 생기고 또 갈팡질팡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튜브를 또 얼마 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해보겠습니다. 예. 그 얼마 전에 유튜브에 그 좀 이렇게 그 눈길을 끄는 그런 동영상이 올라오더라고요. 그 유튜브를 보면은 그 평상시에 이렇게 뭐 자주 보는 그런 그 주제나 어떤 소재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리즘인가 그래서 관련되는 그런 동영상 위주로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얼마 전부터 그 무엇이냐 김원 TV랑 뭐 그런 거 있죠.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런 동영상을 좀 몇 번 클릭을 했더니만 주로 그런 류의 동영상이 추천 동영상으로 비슷하게 해서 많이 뜨더라고요. 첫면에. 근데 그 동영상 중에서 좀 이렇게 관심을 끄는 동영상이 하나 올라왔어요. 근데 그 관심을 끄는 동영상이 그 김원 TV라고 해가지고 뭐 미스테리나 뭐 장기미제 사건이라든가 그런 거를 주 콘텐츠로 하는 그런 유튜브가 올린 동영상이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동영상을 봤는데 굉장히 좀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 동영상이 뭘 다뤘냐면은 그 영등포 노들길 살인 사건이라 해서 2006년도에 벌어졌던 그런 살인 사건인데 그게 범인을 잡지 못하고 장기 미제 사건으로 되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2006년이면은 지금 보면 한 얼마 정도 됐나요? 한 15년 정도 됐죠. 2006년이니까 한 14년 정도 됐겠구나. 그렇죠. 한 14, 5년 정도 된 건데 이 사건에 대해서 그것이 알고 싶다랑 뭐 KBS에서 뭐 끝까지 간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에서도 다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튜브를 보니까 KBS에서 보도했던 그 끝까지 간다랑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방영했던 그 방송을 봤죠. 봤는데 그렇습니다. 네. 영등포 노들길 살인 사건의 사건 개요는 이러합니다. 그
유튜브가 아니라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바로 나오죠. 사건 개요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더라고요. 그 A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니셜로 할게요. A씨. A씨가 이제 뭐 전북대학교, 뭐 전북대학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전북에 있는 대학교에서 그 서울로 와가지고선 뭐 취업 준비를 했다더라고요. 그 사건이 벌어지고 살인 사건이 벌어지기 한 3, 4개월 전에, 한 4개월 정도 됐나 보더라고요. 4개월 전에 서울 그 관악구 신림동 그쪽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와서 그 취업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취업 준비를 하는데 이제 자기 여동생도 거기 있어서 둘이 같이 자취하면서 취업 준비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 A 씨가 뭐 공부에 전념하기 위해서 휴대폰까지 뭐 스스로 시키고 뭐 공부에만 그 정신을 쏟았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7월 2일 한 밤, 그러니까 7월 2일 밤이면 껌껌해서 이제 저녁 지나가지고 껌껌해서 그때겠죠. A 씨는 그 7월 2일 밤 홍대 인근에서 그 피해자 A 씨의 생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생일날 고등학교 때 동창 친구랑 같이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술을 마셨는데 뭐 만취 상태까지 마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7월 2일 밤에. 그리고 7월 3일 그 다음 날이죠. 그 다음 날 새벽 1시부터 1시 30분경에 그 피해자 A씨와 친구, 고등학교 동창 친구 B씨가 있는데, A씨가 갑자기 한강이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A씨와 B씨는 택시를 타고 그 한강 보러 갔다 그러더라고요. 홍대 부근에서 만나서 술을 마시고 그다음에 이제 당산역으로 간 거죠. 당산역 그쪽에 이제 한강이 흐르죠. 그 당산역 방향으로 이제 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당산역에 이제 거의 도착할 쯤 됐는데 그 피해자 A 씨가 그 택시 안에서 친구 B에게 차비를 쥐어주고 뭐 급히 내리더니만 횡단보도를 가로질러서 막 뛰어가더래요. 그러자 이제 친구 B 씨도 바로 택시에서 내린 후 A 씨가 달려간 쪽으로 이제 뒤쫓아갔죠. 친구가 갑자기 이제 막 달려가니까 뒤쫓아갔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로 갔는지. 그 골목 안으로 들어갔는데 같이 이제 뒤쫓아서 친구 B 씨가 뒤쫓아서 가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로 간지 모르겠네. 그래서 그 주변을 이렇게 그 두리번거리다가 딱 보니까 건물 계단 안에서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더래요. 피해자 A 씨가. 그래서 이제 찾은 거죠. 다행히 친구 B 씨는 건물 계단에 앉아 있던 A 씨를 발견했답니다. 그래서 B 씨가 그 자리에서 A 씨 여동생에게 전화를 하는 동안 A 씨는 계단에 쭈그리 앉아 있고 그 옆에서 이제 핸드폰으로 A 씨의 여동생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죠. 네 언니 지금 술이 좀 많이 취했고 좀 늦게 들어. 지금 여기 어딘데 이제 늦게 들어. 뭐 이런 얘기를 여동생에게 전하려 그랬겠죠. 이제 걱정할 수 있으니까 둘이 자취한다니까 전화를 하려고 이렇게 하고 이제 통화를 했는데
전화를 걸었는데 여동생 그 사이에 또 친구 그 피해자 A 씨가 또 갑자기 달리기 시작하더라던 거예요. 근데 이제 통화는 못했고 여동생에게 친구 B 씨가 A 씨의 여동생하고 전화는 걸었는데 서로 통화는 안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뛰어가니까 A 씨가 뛰어가니까 친구 B 씨도 같이 뒤쫓아간 거죠. 그렇죠? 근데 그 A 씨가 뛰어간 곳이 그 한강으로 통하는 토끼굴 쪽으로 뛰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결국 A 씨를 놓치고 말았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피해자 A 씨가 토끼굴 쪽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었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7월 4일 날, 그렇죠? 7월 4일 날 새벽 2시 10분경에 그 택시 기사가 급히 소변을 보기 위해 길가에 차를 멈추고 또랑이 이제 볼일을 보다가 그곳에서 피해자 A 씨의 시체를 발견했답니다. 그렇죠? 시체가 발견된 주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육가 성산대교 인근 노들로 배수로 거기에서 발견이 됐답니다. 그렇죠? 사건 개요는 간단합니다. A 씨가 있는데 A 씨가 여자예요. 근데 A 씨가 전북에서 서울로 상경을 했죠. 취업 준비하려고. 살인 사건이 일어나기 한 4개월 전에 서울로 상경을 했고 7월 2일 날이 그 피해자 A 씨의 생일이었는데 그날 이제 고교 동창 친구랑 만나서 그 홍대 부근에서 술을 한 잔 마셨답니다. 그렇죠. 7월 2일 밤에. 근데 이제 술을 많이 마셨죠. 그다음에 7월 3일 새벽 1시쯤에 그 당산역 부근으로 택시 타고 갔죠. 그 부근에서 이제 A 씨가 실종됐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7월 4일 새벽 2시쯤에 시체를 발견했죠. 이게 사건 개요예요. 사건 개요는 되게 간단하고 짧은 시간에 그 발견된 거죠. 시체가 발견된 거죠. 그렇죠?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한참 있다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 사건은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바로 발견됐죠. 7월 2일 밤에 친구랑 만났고 7월 3일 그 새벽 한 2시쯤에 실종됐고 그다음에 7월 4일 그 다음날 7월 4일 새벽 2시쯤에 시체를 발견되고 이게 사건 개요입니다. 예. 사건 개요는 굉장히 간단하죠. 봅시다. 이 사건 개요는 사건 당일 만났다고 하는 친구 B 씨의 진술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사관이 그날 만났던 그 사건 당일날 그때 만났던 친구를 이제 경찰서에 불러서 놓고 참고인 조사를 하죠. 참고인 조사를 하니까 친구 B 씨가 이렇게 진술을 한 거죠. 그 친구 B 씨의 진술을 토대로 해서 사건 개요를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자 봅시다. 이 사건 개요는 사건 당일 만났다고 하는 친구 B 씨의 진술에 따른 것입니다. 계단에서 발견된 A 씨를 옆에 두고 친구 B 씨는 A 씨의 여동생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다고 해요. 전화를 했는데 피해자 A 씨의 여동생에게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A 씨의 여동생은 언니가 돌아오지 않자 부모님께 연락했고 부모님이 경찰에 신고를 했답니다. 그렇죠?
실종 당시 친구 B씨가 피해자 A씨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는지는 그 수사 기록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어요. 친구가 토끼굴로 사라졌어.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같으면은 친구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겠죠. 야, 너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어디로 간 거야? 이렇게 전화를 하겠죠. 근데 이제 그런 전화를 걸었다는 것은 사건 개요에 나타나지 않아요. 수사 기록에서는 확인이 안 됩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그 경찰이 수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방송에서도 나오지 않고, 그렇죠. KBS나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서도 나오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사건 개요는 그렇게 된 것이고, 그 시신 발견 현장 봅시다. 시신 발견 현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육가 성산대교 인근 노들로 배수를 합니다. 유류품은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이제 유류품이 발견이 됐습니다. 피해자가 가지고 있었던 유류품이 있었는데 그곳은 시신 발견 장소에서 좀 떨어진 곳. 이게 어디냐면은 당산 2동 노인회관 앞 비석 옆에서 발견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범인이 거기다가 갖다 버린 거죠. 시신은 그 노들로에다가 버리고 유류품은 당산 2동 마을회관 비석 옆에다 버린 거죠. 그렇죠. 유류품은 어떤 것이냐면은 그 피해자 A씨가 그 당시에 입었었던 티셔츠, 속옷, 구두, 지갑, 선글라스, 가방, 핸드백, 가방 등 그것이 모든 소지품이 거기에서 발견된 거죠. 근데 돈도 그대로 있었지만 사라진 것은 오직 정지된 휴대폰 하나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범인이 다 갖다 놓고 핸드폰만 안 갖다 놨어. 핸드폰만 감춘 거죠. 그래서 경찰이 그 유류품을 수거해가지고선 이제 그 지문이라든가 증거가 될 만한 거, 범인의 증거가 될 만한 거, 그런 걸 이제 국과수에서 다 일일이 검사를 하고 경찰도 검사를 하고 조사를 해봤는데 뭐 그런 게 지문이나 뭐 DNA 그런 게 나타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시신 상태는 그 배수로 있죠. 노들길 배수로 거기에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 배수로 안에 낀 것처럼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팔은 이렇게 가운데 모아져 있고 양 가랭이는 벌어져 있고 하늘을 보고서 이렇게 있는 상태로 발견이 됐답니다. 시신 상태가 알몸인 상태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누워있는 기이한 형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랭이를 벌렸으니까 그 시신의 성기가 이렇게 노출된 상태로 이렇게 시신이 발견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신을 가지고 와서 국과수에서 경찰하고 국과수에서 이제 부검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테이프로 손목이 강하게 결박된 자국이 있답니다. 뭔가 묶었나봐. 이거를 이제 결박을 했는데 앞쪽으로 묶었는지 앞으로 묶었는지 뒤로 묶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도 이제 방송에서 나타나지 않아. 수사 기록상으로. 근데 하여튼 뭐 손목을 테이프로 강하게 이제 결박했던 그런 자국이 있답니다. 그렇죠? 그리고 테이프로 강하게 결박했다는 건 뭐죠? 테이프.
끈이라든가 우리가 끈이라든가 노끈이라든가 이런 걸로 결박한 게 테이프로 결박을 했대요. 그렇죠? 그리고 시신의 상태는 알몸 상태였으나 구타나 성폭행의 흔적이 없답니다. 성폭행 흔적이 없대. 그건 이제 봐야죠. 따져봐야죠. 코와 음부에 휴지가 박혀 있더랍니다. 코하고 음부에 이제 휴지를 박아놨는데 그 범인이 시신에다가 근데 그 화장지가 휴지가 재생용 화장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재생용 화장지가 뭔지 몰라가지고 그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가 왜 공중 화장실에 가면 이렇게 화장지인데 엄청 이렇게 롤이 두꺼운 롤이 있죠. 커다란 롤. 그게 재생 화장지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이제 공중 화장실 뭐 고속버스 터미널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뭐 일반 건물에 이렇게 보면은 화장실이죠. 화장실에 쓰는 걸 그런 화장지가 재생용 화장지인 것 같아요. 그런 그 휴지를 피해자 시신의 코하고 음부 쪽에다 많이 집어넣어놨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시신의 상태가 야외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체가 비정상적으로 깨끗했답니다. 깨끗하더래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이제 물로 씻어놨다 그러더라고요. 그 범인이 물로 깨끗하게 씻어놨대. 그리고 우선 버렸다 그러더라고요. 음모가 예리한 흉기로 잘려나가는 흔적이 있답니다. 그 음모란 이제 여성 성기에 난 털이죠. 근데 그것이 예리한 것. 그 예리한 흉기가 뭐냐면 면도칼인 것 같아요. 면도칼로 그 여자 성기에 있는 털을 그 면도를 했나도 아주 깨끗하게. 그렇죠? 여러분 잭나이프 있죠? 잭나이프. 이제 강도들이 가지고 다니거나 뭐 등산용 칼 이런 거 그런 걸로 음모 제거하기는 좀 힘들죠. 여러분 식칼 가지고 음모 제거 털 같은 거 제거하는 게 쉬운 게 할 수 없죠. 그래서 보통 털 같은 거 제거할 때 뭘 쓰나요? 면도 칼을 쓰잖아요. 우리 면도 이렇게 털 같은 거 제거할 때 이런 거 제거할 때 부엌 칼로 자르기 힘들죠. 그래서 면도 칼로 시신 그 성기 부분에 있는 털을 면도를 해 놓은 거죠. 깨끗하게. 그랬다고 합니다. 목을 조르는 흔적이 있는데 자국이 2개입니다. 근데 하나는 끈으로 졸랐고 또 하나는 이제 손으로 이렇게 졸랐다 그래요. 그래서 뭐 아마도 범인이 한 번에 죽이지 못한 걸로 추정된답니다. 처음엔 끈으로 졸라서 죽이려 하다가 잘 안 돼가지고 목을 조른 거죠. 근데 목을 먼저 조르다가 잘 안 되니까 끈으로 졸라서 죽였어. 그럴 수도 있고. 하여튼 목을 조르는 흔적이 2가지랍니다. 끈으로 조르고 손으로 조르고. 그렇죠. 시체가 아무것도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매우 깨끗했답니다. 오른쪽 손등에 둥근 모양의 상처가 있는데 손등에 둥근 모양의 상처가 있는데 담배빵이라 하죠. 담배불로 인한 열 손상일 가능성이 높답니다. 이게 뭐 이렇게 흉터가 하나 있나봐. 근데 그 이제 뭐 범인이 담배빵을 했는지 하여튼 뭐 이런 그런 상처가 있더래요. 시체 귓불 부분에서 범인으로 보이는 DNA가 확보됐답니다. 시체 보면 귓불 있죠. 귓불 부분에 뭐가 있어서 이걸 딱 채취를 해봤더니만 DNA가 발견됐답니다. 근데 그 DNA가 피해자 A씨의 DNA가 아니라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DNA가 발견됐답니다. 여기서 그 증거가 남아 있는 거예요. 증거가 남아 있으니까 어때요? 희망이 보이죠. 그리고 항문 부위에서 정액 반응이 있었답니다. 항문 부위에서. 그 피해자 A 씨의 성기 부분에서는 뭐 정액이 검출되지 않았는데 항문 부위에서 정액 반응이 나타났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 그쵸, 0%. 부검 결과는 사인, 죽은 원인은 경부 압박으로 인한 질식사 또는 교사. 그러니까 하여튼 목 졸라 죽인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을 목격한 목격자가 3명이 있습니다. 그 친구 B 씨를 제외하고 목격자가 3명이죠. 한 사람은 환경미화원이고요. 또 한 사람은 당산역 인근 한 빌라에 거주하던 여학생 이모 씨. 세 번째 목격자는 견인차 기사 김모 씨. 목격자가 3명이 나타났다 하더라고요. 그 목격자 1 환경미화원은 당산역 인근 어느 환경미화원은 7월 3일 새벽 4시경 사리가 탈의된 채 상의가 벗겨진 채 가슴을 가리고 뛰어가는 여성을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최면 수사 결과 당일 환경미화원이 본 여성은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실종 당시 진씨 그러니까 실종된 피해자 A 씨가 입고 있었던 것은 빨간 바지랍니다. 그러니까 목격자가 나타났는데 그 목격자가 진술하는 것이 약간 좀 내용이 안 맞죠. 피해자는 빨간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본 거는 뭐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뭐 그렇다 하더라고요. 목격자 2 당산역 인근 한 빌라에 거주하던 여학생 이모 씨는 사건 당일 두 명의 남성이 한 여자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고 바로 옆에는 인천 번호판에 보라색 액센트 차량이 세워져 있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실종 당시 빨간색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그 목격자 그 여학생 이모 씨는 베이지색 바지라고 진술했답니다. 근데 그것도 좀 안 맞죠. 그렇죠. 목격자 1의 진술이 피해자 당시 이제 그 뭐 그런 모습하고는 조금 안 맞죠. 목격자 3 견인차 기사 김모 씨. 그 시체가 발견되기 2시간 전인 7월 3일 오전 12시경 시체 발견 장소 근처 노들길에 있던 견인차 기사 김모 씨는 또랑 근처에 어두운 빛깔의 아반떼 XD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며 한 남성은 하수구 옆에 서성거리고 있었고 나머지 한 사람은 썬팅한 차 안 운전석에 있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견인차 김 씨가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하수구 옆에 서 있던 남자가 경찰차? 아니 견인차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이제 그 목격자 견인차 기사가 쭉 가면서 이렇게 수상하니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 또랑 근처에 서 있던 그 사람이 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랬더라고요. 경찰차? 아니 견이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또 그들 중 한 명의 옷에는 알이 눕혀진 형태의 상표가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알이 눕혀진 형태로. 그렇죠. 근데 김씨 경찰은 김씨가 기억해낸 차량 번호 뒷자리 중 8 또는 9가 있다고 한 진술을 토대로 이 번호를 가진 차량 1000여 대 소유자 중 남성만을 골라 DNA를 채취해서 대조 분석을 해봤더니 결과는 허탕이었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또 제보자도 있어요. 사건으로부터 6년이 지난 이게 2006년 범죄인데 이 사건이 일어나고 6년이 지난 2012년 3월 9일 불쌍의 남자, 그러니까 모르는 남자가 담당 형사에게 한 통의 제보 전화를 걸어왔답니다. 그 제보자는 노들길 살인사건 담당팀이 어디냐? 그 사건 때문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내가 그 사건 용의자들 2명을 알고 있는데 당시 배포한 몽타주와 얼굴은 비슷한데 키는 5cm 정도 작습니다. 사건 수사가 처음부터 잘못되었습니다. 당시 함께 있었던 친구들을 다시 수사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형사가 물었겠죠. 용의자를 어떻게 알고 있는 겁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제보자가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알려줄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끊더래요. 그래서 당시 영등포 경찰서는 그 제보 전화를 받던 영등포 경찰서는 통화 내역을 분석해서 발신지를 찾아봤죠. 근데 그 발신지가 어디로 되어 있냐면은 강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부에 있는 공중전화 박스였다고 합니다. 거기서 전화를 걸은 거죠. 제보자가. 하지만 주변에 CCTV가 없고 이후에 제보 전화도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아 결국은 이제 속수무책이죠. 더 이상 파악하지 못했답니다. 이 제보를 한 이 제보자가 남자였는데 이 남자는 아마도 이 사건에 대해서 관련이 깊은 사람일 가능성이 있죠. 그것도 그 가능성이 높죠.